이재명이가 검찰 조사를 12시간 반 받아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다. 이거 자기가 빠져나가기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검찰에서 밥 맞고 뭐 국민들이나 당원들한테 화풀이 하는지, 29일 날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어갖고 이제 두 가지를 결정했지 않습니까? 네. 하나는 서울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겠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뭐 무능 정권, 민생위기를 초래한 것, 또 검사 독재로 공포정치를 한 거, 이거를 가지고 규탄대회를 하겠다는데 이게 이제 장외 투쟁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 민생 투어 한다고 전국 돌아다니더니 이제 보고대회 한다고 서울만 하겠습니까? 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여론전을 하겠다, 그런 뜻인가요? 지금은 근데 이거 민주당은 네. 또는 근데 이재명은요 본인이 알아요. 저도 근데 워낙 제가 뭐 검찰 경찰 많이 가봤잖아요. 가보면 이게 어떻게 된다는 거 본인이 이게 그 지금 딱 알죠. 그 이재명의 변호인에 의해서 실시간 중계가 되잖아요. 검찰은 이게 입도 안 엽니다. 검찰은 한마디도 안 해. 왜 누설되면 큰일 나잖아. 예. 모든 거는 이게 이재명 변호사, 이재명 측에서 이게 실시간 중계가 되는데, 예. 근데 자기들한테 유리한 것만 중계를 하거든요. 불리한 건 안 해. 당연히 안 하지. 근데 제가 이제 그 아름아름 무릎 안 바르는 게 뭐 증거가요 워낙 많아요. 이재명 증거가. 근데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이재명에 관한 이게 직접 물적 증거들이 산을 덮고 바다를 메운다 그러더라고. 이걸 이게 옛날에 그 유명한 한동훈 장관은 차고 넘친다. 예. 이런 이제 표현을 했는데. 추미애도 그랬잖아요. 산을 덮고 바다를 이게 메울 정도로 증거가 많은데. 예. 아마 이제 그 이재명은 이제 그 자기가 이게 곧 아마 영장 이게 예감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아마 세 가지 자기들에게 머리 짜낸 게 세 가지 투쟁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제 그 장애 투쟁. 네. 또 야당 파괴한다, 공포정치, 검찰 독재, 이런 데 그 장애 투쟁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탄핵 카드가 있어요. 탄핵 카드를 지금 이상민이든 한동훈이든. 이게 이제 이른바 당내 투쟁이죠. 원내 투쟁, 원내. 예. 네. 탄핵. 한동훈이나 또는 이제 그 이상민이나. 그 다음에 그 하나가 특검. 예. 바로 이제 김건희 여사. 예. 특검하자. 예. 이런 식으로 이게 뭐 김건희 물고 늘어지자. 예, 특검, 주가 조작이나 그다음에 그 탄핵, 그다음에 장애 투쟁. 이 세 가지를 아마 이게 그 민주당은 뭐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 셋 다 전부 이게 아무 효과 없을 거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게 탄핵, 장애 투쟁 해봤자 사람이 얼마 왔습니까? 제가 여기 그날도 조금 오기는 왔어요. 예. 뭐 좀 왔는데 근데 목소리는 스피커가 우리끼리 좋은지 전부 이재명 구속 소리밖에 안 듣기더라고. 제 귀에는 그래. 가봤습니까? 현장에? 저 사무실이 바로 옆이니까 제가 방송하고. 아, 그러네요. 바로 잠깐. 옆이니까. 왜냐하면 이게 또 기자들을 많이 만나니까. 예, 예. 또 근데 이거 현장 간 사람들 제가 많이 알잖아요. 네. 상진아재부터 많이 알잖아요. 네. 유튜브도 보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은 역시 듣고 싶은 거 듣고 보고 싶은 거 보는가 봐. 제 귀에는 이게 이재명 구속 소리밖에 안 들려. 지금 이게 뭐 개아줌마나 개할매가 몇 명 됩니까? 자기 투쟁하면 저기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뭐 옛날 뭐 60방 정책은 뭐 100만 명이 올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요즘 여기 이재명이가 전부 이게 파렴치한 잡범이다. 이거 천하가 다 아는데 장애 투쟁해봤자 몇 명 오겠느냐고. 그리고 명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인 비리인데 60항쟁가처럼 온 국민이 관심사가 되고 거기에 지지를 해줘야 그게 확산되는 것이지. 지난번 2019년인가요? 황교안 대표 시절에도 패스트트랙 때 그런 명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애투쟁에서 완전 패했잖아요. 실패를 해버렸거든요. 지금 여기는 더 안 올 겁니다. 비명계가 왜 거기 참여하겠어요? 아마 이제 이거 87년 장애투쟁, 그 다음에 조국이 물러날 때는 효과가 있었어요. 네. 조국인데 그때 구속하다 물러나라 할 때, 그때 광화문에 진짜 제가 이게 이태원처럼 압수당할 뻔했다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진짜 100만이 온 거야. 그때 조국이 물러날 때. 근데 이재명이 하고 조국하고 비교하면요. 제가 보기에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100분의 1도 안 돼. 왜냐하면 이게 이재명이가 훨씬 이게 조국이보다 정거나 많고 죄가 많고 또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이게 조국이 때보다 100분의 1도 안 보이거든요. 예. 장애투쟁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나머지 뭐 탄핵이나 특검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 아무 관련성이 없어요. 예를 들어 이게 뭐 특검을 저는 이게 도저히 안 되겠지만
뭐 만에 하나 김건희에서 특검 막 밀어붙인다 한들 예. 이게 이재명 수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두 개는 전혀 관련성이 없는 거잖아요. 예. 따라서 이제 저는 뭐 어떤 투쟁을 해도 검찰은 마이웨이 나의 길을 간다. 검찰은 이게 이 조직이 무서운 조직입니다. 검찰 조직이 10,000명이 똘똘 뭉치 있어요. 예. 검사들만 이게 한 150, 한 2,200명 가까이 되고 수사관까지 이게 10,000명이 되는 이게 한 검사 통일체 원칙, 예. 한 조직입니다. 이런 조직이 이재명 겁내겠습니까? 그럼요. 뭐 저는 이제 어떤 투쟁도 배경이 무효다. 이래 봅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에서는 2차 소환을 통보를 했지 않습니까? 이재명에는 묵묵부답으로 갔다는데 31일 그리고 2월 1일. 그래서 박성중 대변인은 최고위원회가 끝난 뒤 이거 이재명 망신주기 괴롭히기다 이렇게 해서 대다수 최고위원들이 2차 소환 불출석을 건의를 했다. 그런데 이재명은 그냥 듣고만 있었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 시청자들 제가 지금 속보를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2차에 나간다고 아마 당에서 얘기를 한 건지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나간다고 하네요. 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앞으로 이 검찰 대응은 나오든 안 나오든 구속영장을 칠 거고 그다음에 뭐 체포 동의안 보낼 거고 국회에서 그리고 기소하는 이런 수순을 밟을 것은 뻔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보면은 2월 초 중순쯤에는 1차적으로 성남 FC하고 묶어갖고 사법 처리가 되는 겁니까? 지금은 이제 영장이 자꾸 이게 방송에 보면 혼동이 돼가 많이 하는데요. 예, 예. 영장을 이게 체포 영장하고요. 그다음에 구속 영장을 구별해야 됩니다. 체포 영장은 뭐냐? 체포 영장은 이제 보통 이제 조사에 불응할 때 이럴 때 이제 체포여가 48시간만 잡아두는 거죠. 예, 그렇군요. 여기에 체포 영장이 예, 있고 예. 그다음에 우리가 구속 영장을 치면 사람에게 구속 실질 심사를 하면 결과 나올 때까지 잡아놔야 되잖아요. 예. 그것도 48시간, 그게 체포영장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치려면 반드시 이게 체포영장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야만 이게 48시간 동안 잡아서 심사를 할 수가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재명이가 지금 오라니까 이랬잖아요. 대선의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 그러니까. 이놈이 또 이게 대선 패자니까 정치보복 아니냐? 예, 내가 그거. 이게 대선에 졌으니까 내를 정치보복하니까 그냥 피해자로서 오라니까 가야지. 무슨 이게 대선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 이게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거는 이게 안 가면 바로 체포영장입니다.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게 형사소송법 200조에 보면 우리 형소법 200조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게 이래 돼 있습니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필요한 경우에 피해자를 불러서 신문할 권리가 있다. 야, 예. 이 말은 검사는 피해자를 소환해서 물어볼 권리가 있고 피해자는 거기에 응할 의무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조항에 보면 응하지 않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이거는 이게 바로 체포영장입니다. 구속영장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이재명과 변호사니까 그런 건 또 빠꼼이네요. 예? 출석 안 하면 이게 바로 체포영장이 오면 예. 이것도 물론 법원, 이것도 국회에서 표결을 합니다. 그래도 명분이 떨어지죠. 이거는 명분이 없죠. 예. 왜냐하면 이게 구속하겠다는 게 아니고 조사받으러 오라는 걸 표결하는 거예요. 예, 체포하겠다고. 이것도 가지 말라고 표결한다면 국회가 우습잖아요. 예,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아직 역대 이런 표결이 없었거든요. 예. 역대 노웅래도요. 검찰이 안 갔는데 뭐 안호가 체포영장인데 이런 표결한 적은 없어요. 네. 노웅래도 구속영장 청구됐을 때 표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입장에서는 안 갈 방법은 없는 거죠. 이거는 구속영장하고 아무 관계없이 그래서 수사상 필요하니까 오라고 하면 안 오면 바로 이게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고 이걸 국회에서 표결한다? 이거 개망신 아닙니까? 예. 조사받으러 안 가겠다고 이게 부결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가기는 가는데 또 이게 그냥 가면 되지? 오늘 이게 바로 대선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 감성팔이하네요. 그러니까 대선에 패배했기 때문에 정치 보복이다. 이런 게 또 말도 안 되는 프레임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대선 기간에도 이 얘기 했던 것 같은데요. 나 대선 패배하면 아마 감박에 갈 것 같다. 그런 얘기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거든요. 그런데 뭐 이것도 이거지만 지금 제가 볼 때는 백현동 이 수사가 성남지청 이제 원래는 경기 남부청에서 했습니다만 성남지청을 거쳐서 중앙지검으로 이첩돼 가지고 이것이
아마 이재명을 더 옥죄는 이거야말로 명백한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백현동 수사가 아주 심각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검찰의 이야기는요. 제가 이제 한 물어봤죠. 어떤 후배 검사인데 가족이 어느 것부터 수사가 확실하고 쉽냐. 이렇게 세 가지 중에 예. 물어봤더니 백현동이 제일 이게 확실하고 수사가 쉽고 그 다음에 위례고 그 다음에 대장동이 좀 어렵다. 예, 조금.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이제 그 대장동은 손을 많이 탔다. 예, 그렇죠. 위례하고 이제 백현동은 손 탄 게 없다. 이 손을 탔다는 게 뭐냐? 오히려 이게 검사 전임 검사들 있잖아. 전임 검사들이 이제 수사를 안 하고 오히려 이게 은폐해버리고 오히려 이게 그 사실을 왜곡 조작해놔 버린 거죠. 반대로. 대표적으로 이게 그 전임 검사 있잖아요. 김태훈 차장검사. 예, 예. 그다음에 이정수 검사장이죠. 예, 이정수. 이자들에게 모든 게 이거는 유동규가 다 주도한 거다. 그렇게 지금 이런 뭐라 식으로 그렇죠. 다 조작해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바로잡으려면 이게 힘들죠. 근데 위례나 백현동은 이제 검찰에서 건드린 적이 없거든요. 손을 안 탔죠.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비유할 때 왕릉으로 비유 들면 그거는 이제 문영왕릉처럼 무령왕릉이죠. 완전히 한 번도 도굴이 안 된 왕릉이고. 예. 근데 대장동은 너무 이게 전임 검사들이 도굴을 많이 가 파보니까 별로 없어. 이걸 이렇게 맞추려기 힘든 거예요. 예, 그러겠네요. 그래서 이제 그 백현동은 지금 10명이 10명이 기소 의견 넘어왔어요. 10명이. 왜냐하면 이게 그 이재명부터 예. 그다음에 정진상 그다음에 유동규 그다음에 그 핵심 김인석. 허가를 내준 거는 허가방 예. 김인섭 예. 허가방 있잖아요. 예. 김인섭 그다음에 그와 동업관계 그 아시아 데벨로퍼 정바울 정바울. 예. 원래는 이게 정바울이가 사업하려고 이게 두 번이나 용도 좀 변경해달라 했더니 이재명이가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이게 뭘 어떻게 해? 두 번이나 거절했잖아. 예. 근데 허가방 김인섭 이자가 이게 정바울이하고 5대5로 우리 내가 허가 따올 테니까 5대5로 나눠 먹자. 이래가지고 하니까 이게 일사천리로 용도가 4단계 상향이 되고 그 다음에 90%를 일반 분양해라. 임대주택 뭐해? 90% 일반 분양해라. 예. 이러고 그 다음에 유동규는 나서가지고 이거는 형님들 다 드십시오. 우리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참여 안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됐죠. 이 세 가지 4단계 용도 상향 그 다음에 90% 일반 분양 그 다음에 성남도시개발공사 참여 안 하는 거 이 모든 게 배임이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게 나중에 김인석이가 구속이 돼버렸잖아. 딴 걸로. 예. 그러니까 이제 정바울 사장이 50% 안 주니까 재판했는데 지금 이게 판사가 조정해가지고 70억을 70억 들어. 이렇게 지금 조정이 나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백현동은 똑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은 피해 갈 수가 없어요. 파출소 비하면 또 경찰서가 나타나고 경찰서 비하면 보안사가 나타나고 그러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변호사비 대납 사건도 지금 계속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YTN에서 한 내용도 이미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 당대표 기소되면은 사퇴한다는 게 63.8이고 유죄해야 한다는 게 27.9 배나 많아요. 거기다가 이건 대장동은 개인 비리다 53% 정치 수사다 33.8% 20%나 차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은 이제 남은 길은 구속이냐 당대표 사퇴냐 뭐 이런 것만 남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배상윤이도 KH 그 김성태하고 또 의형제 맺고 경제 공동체 아닙니까? 둘이 다 주먹 주시고 곧 들어온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재명은 이 백현동이 두 가지 점에서 더 뼈아픈 게요. 두 가지 점에서 하나는 이제 이게 선거법하고 연결돼 있어요. 예, 그렇죠. 백현동에 이제 그 4단계 우리 변경했잖아요. 예. 자연 녹지에서 이제 준주거 지역으로 변경을 했잖아요. 4단계 올려가지고 이게 그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 예. 여기 거짓말로 기소가 돼 있죠. 네. 근데 이번에 수사해 보니까 국토부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결국 이제 이거 허가방 김인섭 씨 있잖아. 예. 이자 때문에 4단계에 올라갔다. 이게 노면 선거법은 이게 보나 안 보나 100만 원 넘잖아요. 예. 그렇죠. 100만 원이 뭐야? 그게 진짜면 이거는 이게 구속 내지 집행유예, 최하 집행유예 구속감입니다. 예. 엄청난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선거법에 100만 원만 넣으면
배지도 날아가고 당대표 날아가고 그다음에 470억 토해내고 네. 엄청나게 치명적이죠. 그 점에서 이제 그 백현동이 하나 뼈아픈 게 있고 예. 두 번째는 이제 그 백현동이 중앙지검에 가져온 게요. 예. 또 이게 신의 한 수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영장을 처음에는 이게 백현동까지 안 칠 것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그 대장동 위리하고 FC 있잖아. 예. FC를 이렇게 가져옵니다. 중앙으로. 예. 요 세 가지로 이제 영장을 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국회에서 부결이 됐다. 예. 그러면 이제 백현동이 있잖아요. 백현동으로 추가해서 이게 영장을 치는 거죠. 이번에는 노웅래 건은 부결 한번 되니까 불구속 기소했죠. 근데 이재명은 절대 100% 구속이다. 이거는 이게 검찰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대. 두 가지 방법. 검찰이 구속하는 게 하나는 이제 그 새로운 건을 추가해서 계속 청구하는 거죠. 예. 계속. 그러니까 처음에 대장동 위례 FC로 하고 그다음에 부결되면 백현동을 추가해서 4개로 하고 그다음에 또 부결되면 야 쌍방울도 중앙 보내. 쌍방울 가져와서 또 추가해서 하고 이렇게 끝까지 추가해서 하는 거. 예. 이게 하나의 방법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너 언제 1년 내내 평생 회계할 거냐. 수사다 보면 이게 또 7월달 되면 여름도 오고 옛날에도 그랬거든요. 예. 회기가 끝나면 바로 청구합니다. 예. 회기. 예. 국회 회계를 회기. 너 1년 내내 국회하면 너 여름 휴가는 어떡할래? 7월달에는 안 하잖아요. 이번에도 1월 달에 원래 그러니까 휴가철인데 1년 내내 했잖아요. 할 그럼 이게 우리는 사건 시간이 많으니까 예. 아, 내년 총선까지 한번 해보자. 총선까지 가면 더 좋고 예. 이런 식으로 이게 끝까지 회기가 아닐 때 청구한다. 예. 이 두 가지 방침은 확고하다. 어떤 경우도 타협해서 야 국회에서 부결했으니까 불구속으로 기소하자. 아, 그건 이런 없다? 일은 없다. 아. 이런 일은 없다. 이거는 이게 검찰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구속되는 것이 아주 정해진 수순 같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은 뭐 당은 80조도 있습니다만은 기소 시에는 당직을 박탈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걸 이제 뭐 정치 탄압일 경우는 정무위원회에서 이렇게 구제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여론으로 보면은 이거 배 아닙니까? 63.8이라는 게 그 빼고 어찌고 나면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 기소되면은 당대표직은 내놔야 하지 않느냐. 뭐, 물론 민주당 내에도 이상민이라든가 박영진 의원 등이 당연히 내놔야 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그렇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본인은 깜빵에 가서도 공천권은 절대 내놓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될까요? 전 이게 볼 때마다요. 국민들은 진짜 이게 집단지성으로서 국민들은 위대한 게요. 옛날에 유명한 그 일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이거 소 있잖아, 소. 예. 소 무게가 소가 이게 한 500kg 나가는 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야, 이 사람들 물어본 거야. 너 이게 소가 몇 킬로 나갈 걸로 보여? 이랬더니 어떤 놈은 350kg, 어떤 놈은 600kg, 어떤 놈은 이게 막 500kg 뭐 막 별의별 게 놓잖아. 예. 근데 이걸 몇천 명을 평균을 해봤더니 딱 그대로 소무게가 나온 거예요. 아, 그게 야, 집단지성이. 이게 저는 집단지성은 위대하다. 예. 이게 집단지성은 위대하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한 명 한 명은 막 말도 안 되게 야 소가 뭐 200kg다, 어떤 놈 1000kg다 예. 이러는데 예. 딱 이게 전 국민을 몇천 명 모아서 봤더니 평균을 해봤더니 소무게에서 오차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아주 현명한 겁니다. 집단지성이라는 게 그런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이게 개인 비리 수사다 이래 보는 게요. 저는 이제 국민들이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이게 국민들의 법 수준이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제가 여기 좀 이게 방송하다가 하나 틀리면 바로 댓글이 올립니다. 조국 이재명 때문에 뭐라고 웬만한 사람들 다 요즘에 변호사 뭐- 해도 될 정도예요. 아, 뭐 영장실질심사, 묵비권, 뭐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어떤 거는 전문 증거 배제 법칙. 너 그런 이야기 아니냐? 국민들이 법 의식이 높아지고 판검사 이름도 많이 알잖아요. 예. 이게 전 하나고. 아, 두 번째, 그러네요. 저희 어머니처럼 이게 법을 몰라도 국민들은 상식이라는 게 있어요.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법은 상식입니다. 네, 그렇죠. 상식과 반하는 법은 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천화동인 1호가 700억이 전부 유동규 겁니다. 이러면 이게 어느 국민의 상식에 맞습니까? 유동규도 웃잖아. 예. 자기가 이게 돈 없어가지고
용돈 좀 내 안 주나 이런 녹취를 많이 나오거든. 예. 내 용돈도 진짜 좀 주라. 돈이 진짜 너무 없다. 이 유동규가 이혼하면서 한 10몇 억 되는 거 부인 다 주고 진짜 거지거든. 근데 700억이 지끄면 용돈 좀 달라고 구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이게 유언홀딩스를 왜 만듭니까? 맞잖아요. 예. 따라서 국민들이 상식으로 봤을 때 이게 100% 유동규 거라는 건 말이 안 되고 이거는 이게 누가 봐도 정지사위가 통한 건 많이 노니까. 그 다음에 김용이 돈 받으면 다 노잖아. 예. 지금 이게 다 증거들이 노잖아요. 따라서 이제 저는 여론조사가 높은 게 국민들의 법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예. 그 다음에 무엇보다 상식선에서 판단해 보면 다 이게 이재명이 주범이라는 거 이걸 알기 때문에 이런 게 여론조사가 놓은 게 아닌가 이래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재명에는 구속이냐, 구속은 정해진 것 같고 당대표 사퇴 이 부분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본인은 이제 버티는 데까지 또 버틸 거예요. 깜빵에 가서도 나 여기서 결제하면 되지 무슨 그러냐 나 정치 탄압받고 정적 제거해가지고 지금 깜빵에 있다 이럴 것 같은데 그게 그래도 국민의힘 내에도 양식 있는 의원들이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재명이가 기울었다 하면 정치인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탁 뒤통수 치고 돌아섭니다. 이재명이가 아직은 국회의원 이제 처음 해봐서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근데 또 이재명이 거짓말을 많잖아요. 제가 방송마다 나가가지고 알려준 게 있어요. 옛날에 그 재판한 거 있잖아요. 경기도에서 할 때. 예. 옛날에 자기가 재판 4건 해가지고 일주일에 2번씩 가가지고 2년 동안 재판했는데도 전국에서 1등 했다. 이랬잖아요. 일단 이게 전국에서 1등 했다는 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도 저는 사기라 보는데 이재명 입에 노는 말은 거의 다 뭐 일단 거짓말로 의심해봐야 되면 추정이 됩니다. 거짓말로 추정이 되니까 정비해봐야 돼요. 그런데 4건을 일주일에 2번 했다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이게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왜냐? 옛날에 2018년에 그 권순일이가 도와주고 살아난 거 있잖아요. 요거는 이게 그 사건이 한 건입니다. 한 건이에요. 예. 선거법 한 건이에요. 예. 근데 선거법 한 건인데 거짓말을 4개를 한 거죠. 예를 들어 이게 형을 강제입원시켰다. 뭐 이게 뭐 수익이 어떻다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우리 지금 이게 우리 선거법 지금 재판한 거 있잖아요. 이재명. 여기 2개죠. 백현동하고 예. 김문기. 김문기 모른다고 한 거. 이게 한 건입니까? 2건입니까? 우리는 한 건으로 봐요. 아 그렇군요. 한 건이잖아요. 예. 재판을 같은 날 하니까. 예, 그러네요. 예. 근데 이재명이는 옛날에 한 건 한 거예요. 한 건. 근데 그걸 일주일에 또 2번씩 한 거, 이것도 이게 사기입니다. 그때 그 사건은요, 옛날 사건은 전부 이게 팩트에 다툼이 없는 법리 재판이에요. 예. 무슨 말이냐면 이게 정인이 필요 없어요. 왜? 토론하면서 형을 강제입원시켰다. 토론하면, TV 토론하면서 놓은 거 아닙니까? 예. 이 말은 이게 이미 다 팩트는 정해져 있는데 이게 과연 거짓말이냐 아니냐? 적극적 거짓말이냐? 아니면 이게 권순일이가 말도 안 되게 뭐 소극적 거짓말이냐? 이런 게 법 판단하면 되기 때문에 재판을 몇 번 할 필요가 없고 정인이 없었던 사건입니다. 예. 그 사건은. 예. 근데 이번에 사건은 정인이 수백 명이에요. 제가 최윤길 의장 한 명 맡아가지고 지금 1년 넘도록 제가 수원에 매주 갔잖아요. 예. 한 명,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최윤길 의장 한 명 때문에 제가 1년 동안 재판하러 이게 매주 화요일 수원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잖아요. 정인이 몇 명이냐면 정인이 한 사건에 저는 이번에야말로 이게 진짜 선거법, FC, 그 다음에 대장동 위례, 이것도 한 건을 봐주자고. 예. 그 다음에 백현동, 그 다음에 쌍방울. 예. 도대체 몇 건이냐 말이야. 이 재판을 이게 하려면 이게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가야 됩니다. 이런데 어떻게 당대표를 합니까? 못하죠.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예. 옛날에 내 건은 한 건이고 옛날 건에게 팩트는 다툼이 없었기 때문에 재판을 실제 안 했어요. 일주일에 2번 한 거 확인해 봐야 됩니다. 제가 그래 해봤자 이게 한 1, 20분 하고 아마 법리로 끝났을 겁니다. 예. 체크해 봐야 돼요. 따라서 이번에야말로 아마 이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주 진짜 너 토요일, 일요일까지 재판해야 할 것 같아. 제가 보기에 이런 게 상황이다 보면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명줄도 이제 거의 다 되어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